이 검찰의 불구속 기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이 대표는요, 이번 사건이 검찰의 신작 소설이란 이 과거 주장을 거듭을 하면서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진다라고 비판했습니다. 이어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면서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을 챙기고 안보와 경제를 챙기시길 바란다라는 말도 덧붙였는데요. 들어보시겠습니다. 네, 대표님, 검찰이 좀 전에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를 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 있으십니까? 기소를 했다고요? 네.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검찰의 이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.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.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 챙기고 안보 경제 챙기시기 바랍니다.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창작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요.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의 그 판결문 내용을 보면 법원의 판단, 어떻게 보면 가장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죠. 이 법원의 판단은 좀 다른 듯합니다. 그런 내용이 담긴 판결문이 속속 공개가 됐는데요. 특히 판결문에는요, 이 대표의 이름이 104번이나 언급이 된 걸로 전해집니다. 1심 재판부가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중형을 선고한 이유, 그리고 이 대표의 이름이 이렇게나 많이 등장한 배경,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네, 저희 TV조선과 조선일보 등 여러 언론들이 입수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1심 판결문은 이 300쪽 분량이에요.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름이 총 104번 언급된 걸로 전해지는데요. 이 판결문에는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추진 동기에서부터 이 쌍방울에 800만 달러 송금 사실,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이 당시 지사가 관여한 그런 정황 등이 상세하게 담겨 있습니다. 재판부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 대표의 방북을 강력하게 추진할 동기가 있었다고 봤고요. 이 대표가 대북 송금에 관여한 의혹을 뒷받침하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관련자들의 진술 역시 상당 부분 사실로 인정을 했습니다. 먼저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에게 이 이재명 대표 방북을 추진할 강력한 동기가 있다고 판단한 건요, 이겁니다. 2018년 9월 열린 이 문재인 정부의 남북 정상회담 특별 수행단에서 이재명 대표가 제외되고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포함된 일이 영향을 미쳤다는 건데요. 당시 언론은 이 남북 정상회담 특별 수행단에 포함된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이 차기 대권 주자로 유력하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는데,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 경기도 대북 사업 실무를 총괄하던 이화영 전 부지사가 상당한 부담을 느꼈을 거라 이렇게 본 겁니다. 또한 재판부는요, 이와 관련해서 2019년 7월 경기도가 주최한 이 필리핀 행사에서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, 그리고 이 송명철 북한 조선 아태위원회 부실장 등이 나눈 대화도 사실로 인정을 했는데, 이 대화에 따르면 당시 북한 송명철 부실장은요,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왔을 때는 공항에 김영철, 최룡해 둘 중에 한 명이 나왔는데 이재명 지사가 오면 둘 다 공항에 나오도록 하고, 문 대통령이 갔던 백두산에도 최신형 헬리콥터 차량으로 가게 하겠다라고 했고, 문 대통령이 왔을 때보다 더 크게 행사를 치르겠다라고 약속을 했고,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전 부지사가 좋다고 답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